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극지로 안내할 해양교육연구회 강재영입니다. 극지란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북극? 남극? 네, 극지란 지구의 끝인 북극과 남극 지역을 말합니다. 극지는 날씨가 매우 춥고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은 도전의 바다, 극지 탐험이라는 주제로 극지 탐험가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극지 과학기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영상도 보고 온라인 가상 체험도 하고 과학자처럼 연구하는 방법도 안내하겠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끝없는 도전의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바이킹들은 BC 6000년 전부터 원시적인 작은 배를 타고 북극해를 항해했습니다. 1845년 영국의 존 플랭클린은 134명의 선원을 태우고 북서항로 개척에 나섰다가 모두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1879년 스웨덴 탐험가는 북동항로를 개척했고 1896년 노르웨이의 탐험가는 북극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 즉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05년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마침내 북서항로 개척에 성공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탐험가들의 희생과 노력 끝에 북극해를 다니는 항로가 개척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탐험대는 2005년에 북극점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남극 탐험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인들의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상상 속의 대륙이었지만 많은 탐험가의 도전 끝에 1911년 노르웨이 사람 로알 아문센이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죠. 우리나라 원정대도 2004년에 성공합니다. 남극 탐험의 역사를 영상으로 알아봅시다. 20세기 초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과 영국의 로버트 펠컨 스콧은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느냐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승자는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탐험가 노부시라세가 남극을 다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기술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꿈의 크기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극 탐험에 도전했습니다. 1914년에 나온 서해풍파라는 소설입니다. 소설가 이상춘의 작품으로 어부 집안의 자손 이해운, 이해동 형제가 주인공인데요. 일제감정기 시절 먼 바다로 나가고 싶었던 형제가 외국에서 항해학 공부를 마치고 탐험에 나서서 남극 대륙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내용이었죠. 우리나라가 실제 남극에 간 것은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1978년 남극 바다로 향한 우리나라 배 남북호입니다. 남북호는 남극 땅을 직접 밟진 못했지만 남극 바다에서 크리를 잡고 서식 환경을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1985년에는 드디어 남극 대륙에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조직한 17명의 남극 관측 탐험대인데요. 킹조지 섬에서 남극 땅을 밟은 탐험대는 남극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봉에도 올랐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했고 1988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남극기지 세종과학기지가 세워졌습니다. 소설 서해풍파가 세상에 나온 지 74년 만이었습니다. 그 후로 30년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남극기지인 장보고기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세빙연구선 아라온호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국내 유일의 극지과학 전문 연구기관 극지연구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지에 머물고 배를 얻어 타며 연구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함께 연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지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100년을 준비합니다. 끝없는 도전의 결과 오늘날 남극과 북극은 여러 나라에서 과학기지를 만들면서 연구하는 거대한 과학센터가 되었습니다. 남극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지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네,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그럼 북극에는 없을까요? 네, 북극에 있는 과학기지는 다산과학기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극지 바다를 다니면서 연구하는 세빙선 아라온 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아라온은 얼음을 깨면서 다니는 배인데요. 수송도 하고 연구활동도 가능해서 움직이는
과학기지라고 합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그리고 움직이는 배, 아라온까지 우리나라 극지과학기지는 모두 4곳입니다. 비행시간 20시간, 서울에서 거리 12,730km.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바로 이곳 남극에 있는 장보고 과학기지로 가는 길입니다. 200년 전만 해도 탐험가들이 몇 년 또는 몇 달을 걸려서 목숨 걸고 갔던 길이죠. 이제는 비행기 2번, 20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저 파란 지붕 속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궁금한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장보고 과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네, 하얀 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네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바꿔볼게요. 네, 본관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관동 1층은 땅에서 기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눈이 많이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여러 가지 실들이 많이 있네요. 생명해양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대기우주과학연구실도 있습니다. 지구물리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네, 지질운석연구실로 왔습니다. 과학기지답게 여러 가지 연구실이 많이 있네요. 어떤 연구를 하는지 이름을 들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4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네, 밖에 헬리패드, 여기는 헬리콥터가 앉는 헬기장인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비상시에도 헬기가 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VR 가상 체험은 여러분이 직접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극지연구소 누리집에 가면 남극 세종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아라온 다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라온호에 잠시 탑승해 볼게요. 네, 아라온이 모습이 보입니다. 바다를 다니면서 연구도 하고 수송도 하는 과학기지입니다. 메인 데크로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연구실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고 궁금한 곳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 탐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극지과학기지에는 여러 연구실이 있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었지요. 과학자들이 들고 있는 길쭉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면서 알아봅시다. 빙하를 연구하면 과거의 대기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고 얼마나 큰 화산이 터졌으며 핵실험은 얼마나 자주 했고 어디서 산불이 났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빙하는 그린란드나 아니면 남극 이렇게 극지에만 있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빙하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산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는 크게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빙하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얼음이 뚝 생긴 게 아니고요. 눈이 내려서 걔네가 다 젖어서 얼음이 된 거를 기본적으로 빙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륙에 있는 빙하들은 사실 많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사실은 빙하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극소량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남미 쪽에도 조금 있고, 대부분의 빙하는 남극에 그리고 북극, 그린란드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하는 사실 멈춰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느리게 계속 이동을 해서 흘러내려서 결국은 바닷가로 이제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그런 운명에 지금 처해 있죠. 빙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대부분은 물이고 그 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먼지지만 극소량의 불순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불순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빙하를 연구하면 빙하가 쌓인 기간 동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극에서는 한 10만 년, 남극에서는 한 80만 년 정도의 과거까지 우리가 기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남극에 저희가 두 번째 남극 내륙 기지인 장보고 기지가 생기면서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연구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보고 기지가 있는 쪽이 이제 테라노바만이라는 곳인데 그쪽 근처에 있는 빙하를 시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추를 했던 비슷한 장소에 우리가 가서 정확한 지역 이름은 이제 투어말린 플라토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빙하를 시추했어요. 장보고 기지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헬리콥터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빙원에서 빙하 위에서 텐트를 치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텐트를 치고 저 보시는 장비를 가지고 시추를 했고요. 70m를 뚫는데 시추에 정확히 소요된 시간은 한 일주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기간은 뭘 했냐면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날씨가 안 좋냐면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딱 나가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우리는 이제 블리자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앞이 한 1m, 2m가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심지어는 원래 목표는 한 200m 뚫는 거였거든요. 근데 70m를 뚫고 나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내려가기로 이제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일주일을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빙하 연구는 사실 시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접근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이 가져오지도 못해요. 굉장히 소량만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70m 지금 샘플을 지금 분석 중에 있고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빙하 연구를 하려면 깊은 빙하 속에서 얼음 기둥을 뽑아내는 빙하 코어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극지방의 매서운 눈보라, 꽁꽁 얼어붙는 추위, 그 속에서 단단한 얼음을 뚫고 빙하 코어를 만드는 일은 매우 힘들고 또 위험하다고 합니다. 깊은 빙하 속 얼음 기둥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빙하 코어 모형 실험으로 빙하 코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봅시다. 빙하 코어 만드는 원리를 잘 이해했나요? 모형으로 하는 실험은 매우 쉽고 간단하죠. 하지만 실제로 빙하 코어를 만드는 일은 무척 힘들고 또 위험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빙하 모형은 다른 재료로도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떡, 팥빙수 재료를 바꾸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극지 탐험은 어땠나요? 퀴즈를 풀면서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1번 세로, 지구의 남쪽 끝에 있는 대륙으로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남극이죠. 1번 가로, 남극과 북극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어진 과학기지, 4곳이 있었죠. 극지 과학기지입니다. 2번 가로,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인물, 노르웨이 사람이었죠. 5글자, 로알 아문센. 마지막 2번 세로,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용 세빙선, 움직이는 극지 과학기지라고 하죠. 아라온. 이것으로 오늘 학습은 마치겠고요. 오늘 수업한 자료는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발한 교재, 바다랑 나랑 5학년, 6학년용을 활용했습니다. KMI에는
다른 학년 1, 2학년, 3, 4학년 교재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